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가 애정하는 영화 가져와서 얘기하는 지혜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영화 갖고 왔는데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영화를 소개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배감독 둘이 계속 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순서를 가져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자꾸 사연만 보고 다른 분들이 가져온 영화만 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가져온 것 같은데, 야, 그러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지?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의외로 재개봉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일이랑 뭐 이런 걸로 아마 보신 분들은 좀 있겠죠. 네. 오히려 그렇게 본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한 3만 명 좀 안 되게 본 영화거든요. 적다. 네. 네. 서칭 포 슈가맨입니다. 네. 이 영화가 약간 대표적인 그런 영화 아닌가요? 제목은 유명한데 그치. 그렇지. 물어보면 본 사람은 별로 없어. 네. 그렇지, 그렇지. 슈가맨을 찾아서 JTBC 프로그램이 뭐 이거 영화 맞아요, 맞아요. 네, 제목으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슈가맨이 대략의 내용을 알잖아요. 저쪽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쪽에서 하나도 안 유명하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는 내가 슈퍼스타였더라. 아하. 네. 그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만 아는 건데 영화를 직접 보면 영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이유는 네. 늘 그렇듯이 리얼리티. 네, 실화의 힘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 다큐잖아. 그렇지. 그렇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네. 다큐멘터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트릭을 잘 썼어. 잘 만들었어요. 약간 미스테리하잖아. 그러니까 구성을 뻔하게 가져가지 않고 그냥 보면 이거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가도록 해석이 되도록 잘 구성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굉장히 구성을 잘했어요. 이 영화를 저도 끝까지 다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띄엄띄엄 이렇게 클립 단위로 보고 끝까지 한번 봐야지 하다가 아직 못 봤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실제로 미국에서 음반을 냈는데 별로 주목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음반을 이제 기획하고 제작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아가지고 뭐 음반 몇 장 내고 말았는데 근데 그 음반을 내게 한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사실 그렇죠. 괜찮다 해서 만든 건데. 해서 만들었는데 별로 그냥 뭐 히트를 못하고 말았는데 그 테이프를 남아공에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참 학생운동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던 뭐 이런 시기여가지고 체제 반대하거나 내지는 약간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부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확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해적판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네. 정작 자기가 그렇게 뜬지는 미국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네. 그러고 있는데 음악 잡지 기자였죠 아마 네네. 그 기자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군가? 누구지? 네. 이거 서칭 포 슈가맨 누구지? 네.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가사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뭐 단서들을 찾아서. 네, 단서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유출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는 이건 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당연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주인공하고. 너무 좋아했던 자기가 팬이어서 한번 찾아볼까? 그리고 찾아봤는데 찾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갑니다. 만나러. 가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당신이 남아공에선 이만큼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허름한 그냥 평범한 집에서 그냥 노동을 하면서 목수 이런 거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음악 더 이상 안 하고. 음악 안 하고. 사실 그 앨범 내고 그 이후로 계속 그저 별 볼 일 없어져서 그냥 노동자로 살고 있었고. 그냥 노동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딸들 키우면서. 네. 그래가지고 98년인가요? 갑니다. 남아공에. 난리가 났죠. 스타디움이 꽉 찼어요. 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슈가맨이 왔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공연하고 막 이제 열광하고 막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나중 이유하고 이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세 번째 이유니까. 네. 뭐 하여튼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쭉 일대기를 담아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나왔던 가수인데 뭐 어떻게 남아공에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려는 기자들이 어떻게 찾았고 실제로 그래서 만났고
만나서 남아공예를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환대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이건 뭐 그냥 들어도 영화잖아요. 그렇죠. 영화로 쓸 법한 얘기가 진짜니까. 그치. 그리고 그때 자료 화면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쓰고 한 것들이 있어서 네. 영화 자체가 그냥 하나의 굉장한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드라마틱한 어떤 인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극영화 비교해봤을 때 그런 다큐멘터리가 잘 만들어져 버리면 저 약간 반칙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네. 비교가 안 되는 감동이 오잖아요. 네. 이 영화가 딱 그 표본.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뭐 당연히 가수에 대한 영화니까 음악입니다. 음악이 좋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불렀던 음악 네. 계속 이제 OST로 쭉 나오거든요. 영화가 끝나면 흥얼거리게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남아요. 그러니까 정말 노래가 좋고 노래를 잘 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별 볼 일 없게 몇 장 팔리지 않았을까? 미국에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프로모션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많죠. 그렇죠. 음반의 생로병사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생로병사가 아니고 생하다 만 거야. 생사. 네. 그래서 아무튼 음악이 굉장히 좋아서 네. 그냥 음악만 소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맞아요. 만약 그 정도로 보셔도 네.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영화 자체가 보시고 나서 조금 지나가면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음악은 계속 남아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음악 영화, 네. 좋은 음악 영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음악 자체까지 같이 좋기는 쉽지 않죠. 네. 네. 뭐 음악 뮤지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라 하더라도 음악이 별로 안 좋은 영화도 있고 네. 그 중에는 그리고 이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OST가 좋은 영화 찾아보면 제가 한번 작정하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OST가 정말 좋은 영화들이 뭐가 있나. 빠네요. 몇 개 없어요? 네, 몇 개 없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OST가 좋은 거를 찾아가지고 뭔가 듣는 뭐 이런 분들이라면 취향 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OST가 좋은 음악인 영화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OST 한두 곡 정도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러면 메인 테마, 그 다른 음악들도 다 좋겠거냐고 OST를 딱 찾아보면 그 한두 곡 빼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효과음, 배경음 이런 거라 쓸 데가 없어. 그렇지. 네. 트랙 12개가 다 좋은 노래가 영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튠즈에서 OST를 다 통으로 다운받은 다음에 결국은 한두 곡 빼고 다 다시 지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뭔 음악이야 이러면서 끄게 돼 있어. 그러다가 주제가 곡만 뭐 컴플리션 음반을 네. 따로 다운받고 이러죠. 근데 이거는 뭐 12곡인가요? 좀 뭐 되는데 멜론에서도 뭐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좋아요. 네. 네, 좋아서 뭐 물론 이제 스타일이 조금 이제 옛날 노래니까 옛날스러운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하는데 주인공의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저는 영화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실 그냥 보자면 스토리 작가들이 쭉 성공 신화로 네. 쓰기에 딱인 그냥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유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아티스트가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기자들이 막 천신만고 때 딱 찾았는데 네. 대단한 사람이야. 데리고 갔어. 열광해. 몇만 명이 막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해요. 네. 그러면 응당 생각하기에 그 뒤로 으리으리한 집에서 그렇게 계속 순회 공연을 하면서 스타로 내지는 뭐 본인이 부르지 않더라도 음반 제작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당연히 생각할 텐데 계속 똑같은 집에 삽니다. 네. 그 집. 똑같은 목소리를 하면서 네. 물어봐요. 실제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제 삶이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그 굉장히 감사하고 되게 신기한 일이었는데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 나는. 네. 그래서 그때 98년도에 가서 뭐 음반을 내자고 막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막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다 여전히 허름한 집에서 목소리하고 인테리어 하면서 그냥 딸들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되게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살고 삶에 대한 뭐 철학이나 깊이가 있고 참 존경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딱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한참 지난 다음에 한 영화가 중반 이후 지난 다음에 주인공이 딱 등장하거든요. 네. 굉장히 허름한 집에서 딱 등장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뒤로 슈퍼스타가 됐으면 네. 나올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 테니까 아니면 그걸 연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름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연출을 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끝나고 나서 뭔가 여운이랄까?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거에 대한 태도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하여튼 매력이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스토리에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뭔가 보여줬으면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들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서칭 포 슈거맨 같은 영화는 그 넘어 한 수 더 가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근데 그 전까지는 충분히 내가 즐길 수 있는 감동을 다 주다가 마지막에 내가 생각도 못한 걸 하나 더 얹어주는 선물 같은 걸 하나 더 얹어주는 영화라 굉장히 본 사람들은 잊지 못하는 영화다. 이 영화가 저한테 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영화를 하고 싶은 이유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저는 대박을 쳐서 천만 영화를 해가지고 막 중국에서 대박이 나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막 의리의리하게 살면서 그러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계속 영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대신에 그러려면 쪽박을 심하게 치면 안 되겠지. 그렇지. 네. 최소한 망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영화를 고민하고 만들고 그냥 그러다가 죽고 싶어요. 마치 근데 목수일하듯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 수백만 명, 천만 명 이상이 봐가지고 막 주목을 받는 게 저는 싫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게 하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허우적거릴 것 같고 근데 말고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면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야, 그게 가능할까? 사람이 성공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 더 크고 막 유명해지고 막 이런 거를 원하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닐까? 그렇죠. 라는 게 고민이 될 즈음에 이 영화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있구나 이런 사람도. 왜냐하면 자족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네.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고 그걸로 충분한 사람,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존경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쉽지 않은 얘기네요. 네.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더 존경스럽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저한테는 되게 남다른 영화인데 네. 제가 이동진 평론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뭐 만날 일이 있어야 만나지. 네. 이동진 평론가가 횡령을 해가지고 검찰청에 왔으면 봤겠지. 그럴 일은 아니잖아. 네. 좋은 일로 봐야지. 네.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SBS 다닐 때 라디오 프로그램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밤 시간에.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가 저보다 한 기수인가요? 밑에 있는 친하던 후배인데도 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 영화 GB를 부탁하면서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불러가지고 네. 만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잔잔하고 의미 있는 영화겠네요. 네. 그때부터 게스트 셀카 시작되기도 한 영화. 그 둘이 이렇게 셀카. 그렇기도 하네요. 그 어색한 표정의 셀카. 그렇지. 본인을 뛰어넘게 만든. 프로쇼 인스타나 페북을 보시면 늘 등장하는 바로 그 셀카. 네. 그걸 시작이기도 했던 네. 영화.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던 바로 그 셀카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다큐멘터리 영화 좋아하시고 음악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들 슈가맨이라는 이름은 다 알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지 싶으신 분들 보시면 후회 안 합니다. 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 가지고 또 찾아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